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의 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 당선자들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특히 지난주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21대 국회 마무리 전 이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국회 기자회견도 가졌죠. 그렇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2020년 5월 30일에 이제 회기를 시작해서 다음 달인 5월 29일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네.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죠.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고 하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네. 그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이제 야당에서는 22대 총선 승리의 분위기를 탄 김에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법안들을 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5월 30일에 출범하게 될 22대 국회 역시도 이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총선 직후의 분위기가 이제 한껏 달아올랐을 때에 이 의기소침해진 정부와 야당을 좀 압박해서 네. 이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인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5월 국회를 임시회라고 하셨는데요. 뭐 국회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됐다, 혹은 뭐 어떤 사안이 이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뭐 결정됐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네.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국회가 이제 그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원국회, 정기국회, 임시국회. 음. 이게 먼저 이제 개원국회는요, 이제 네. 국회의원의 임기가 새로 소집될 때 열리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임기 중에 단 한 번 열리는 회기가 바로 이제 개원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0일부터니까요. 개원 국회는 원래대로라면 6월 5일에 열려야 합니다.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개원 국회가 제 날짜에 열리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도 7월 16일이 되어서야 개원 국회를 열었거든요. 네. 이게 역대 가장 늦은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개원 국회를 앞두고 이제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여기서 이제 삐걱거리는 경우에는 개원 국회가 많이 미뤄지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개원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제 그 연설도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또 언론이 상당히 또 관심도 가지게 되죠. 네. 이번 22대 국회는 부디 좀 제때 개원 국회가 열려야 할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개원 국회는 이 전체 국회 일정 중 단 한 번뿐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국회 회기는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정기국회는 매년 한 번 열립니다. 이제 9월 1일에 시작이 돼서 이제 회기가 100일 이내로 제한되는 국회고요. 네. 이게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안 등과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네. 국정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제 또 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산 특위에서 이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국회에서 중요한 시기가 바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이제 16대 국회부터 네. 상시 개원 체제를 도입해서 2월과 4월 그리고 6월 1일에 30일 회기로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네. 개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네. 또 열리기도 하는데 이때의 회기도 역시 30일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역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대부분의 법안들은 임시국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소화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도 궁금한 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최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시도할 거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던데요.
이 국회 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 용어가 자주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교섭단체라는 것은 이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법상 2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이나 정치단체만이 이 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소수 정당들끼리 정책 연합을 통해서 이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과거 20대 국회에서 운영되었던 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만든 교섭단체였거든요. 네. 근데 당시 안타깝게도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의 이제 빈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공동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가 되는 건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당선됐는데 그럼 8석을 더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제 이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네. 가령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에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해당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또한 교섭단체는 매년 첫 번째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각 40분씩 국회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네. 또 예결산 특위위원 배정 권한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국회 운영과 이제 의사 일정 협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그리고 개선 요청, 발언자의 수, 발언 시간, 뭐 발언 순서, 협의 등등등 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섭단체가 개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쓰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이 부분도 참 관심이 큰데, 그렇죠. 당대표와는 다르게 이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원내대표라는 것은요, 이제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일컫는 용어인데, 네. 이제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이제 민주당에서 분당하면서 이 정책 정당과 탈권위주의를 추구하고 또 의정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명칭을 원내 총무에서 원내 대표로 바꾸었고요. 그 네. 이후에 이제 다른 당들도 원내대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는 정당의 대표인 당대표와는 달리 이제 국회 내의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섭단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장과 다른 원내대표들과 함께 이제 국회 운영 등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의원의 의석 배정,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발언 허가, 기타 의원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원내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게 당대표, 당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게 원내대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상당수를 맡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런 뉴스들도 나오던데요. 상임위원회도 국회에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임위원회는 보통 국회에서 본회의에 법안을 의결하기 앞서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된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띈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흔히 이제 국회 분과위원회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임위원회는 흔히 회기 중에 이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혹은 뭐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네.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뭐 이러한 등등의 국회법 52조에 의해서 개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국회에는 정말 많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6개가 있고요. 네. 뭐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뭐 정무위원회 등등등. 국회의원들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와 달리 또 이제 국회 특별위원회, 우리가 흔히 음. 특위라고 하죠. 네. 이런 기관도 있는데 국회 특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네. 임시로 설치하는 위원회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년 설치되는 예결산 특위, 음.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또 법사위를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법사위가 이제 그 모든 이 위원회에 네. 소위원회에 이제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네. 우리가 흔히 옥상옥이라고도 하거든요. 음. 1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법안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친 이후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게 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을 법사위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음.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본회의 회부가 안 되니까 네. 그만큼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음.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정을 받고 법사위 위원장을 이제 그 소수 야당에서 이제 소수당에서 이제 갖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하는 네.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제 운영위 위원장까지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야 된다. 음.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국회 용어들 좀 정리해 주셨는데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아무쪼록 이제 좀 한 달 남은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2대 국회도 좀 순조롭게 개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2대 국회는 부디 정치와 토론 그리고 협치가 좀 살아나는 국회가 되어서 좀 국회 관련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재원의 시사온 주재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